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RBC TV. 오늘은 유병태 법무사님 자격증을 5개를 취득하시는데요. 최단실 내 자격증 취득한 거는 무려 하루 만에 취득한 것도 있습니다. 공부의 달인, 시험의 달인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을 뿐인데 제 옆에 나와 계시고요. 시험 공부와 학문이 다르다. 시험 공부와 학문이 다르다. 학문하는 것처럼 시험 공부를 하지 말아라는 것 같은데 법무사님 맞나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네네. 옛날에 국문학과 다니는 어떤 학생이 그랬는데 네. 학문을 닦는 거는 화장실에 가서 해라. 네. 그게 발음이 똑같답니다. 그게. 네, 발음이 그러네요. 똑같답니다. 예, 국문학과 학생이 그러는데 그게 발음이 똑같답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학문하는 거하고 시험 공부는 다르다는 걸 그렇게라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은 그것도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네. 시간적 여유를 두고 네. 어느 땐가를 터득하면 된다.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뭐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시험 공부보다 학문이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일 겁니다. 시간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근데 지금은 그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학문과 시험 공부는 다르다. 학문은 좀 꾸준히 집중적으로 좀 상당한 기간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 공부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하루 만에 하면 더 좋고 안 되어도 요즘은 몇 년 거쳐가지고 할 공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정말 할 때 집중적으로 근데 분명히 말했습니다. 열심히보다는 제대로가 중요합니다. 세상 일이 열심히만 해가 될 것 같으면은 고민할 필요 없죠. 나 열심히 할 준비는 다 돼 있어 뭐든가.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꼭 잘 되더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먹고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공부는 정말 집중해가지고 단기간에 하는 게 훨씬 좋은 거고 이번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산수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60점 카트라이닝 공인중개사 시험에 네. 59점으로 떨어진 사람이 내년에 시험 치면 반드시 합격할까? 그거는 보장 못합니다. 요만큼 모자라니까 네. 조금 더 하면 당연히 되겠지 하는데 시험이 그만큼 더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처음 접했던 그 시험이 가장 쉬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요만큼 공부하니까 59점 나오던데 요만큼 하면 되겠지라는데 시험이 요만큼 더 어려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컨디션에 따라도 다를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옛날 학원 강의를 많이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번에 책을 한번 보고 네. 시험을 치니까 작년 기출 문제가 한 70점쯤 나오던데 올해는 몇 점쯤 나올 것 같나 이런 어르신이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작년 기출 문제를 올해 책을 보고 풀어보셨습니까? 다시 물어봐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작년 기출 문제를 올해 책을 보고 풀어보면 100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작년 기출 문제는 올해 책에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는 그만큼 집중을 안 했다는 거죠. 뭐 작년 기출 문제가 올해 책에 들어있는 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작년 기출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올해 책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럼 집중적으로 봤으면은 그거는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기출 문제가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는 기출 문제를 철저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기출 문제가 똑같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나온다면은 공부를 할 필요 없지요. 문제만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력을 갖춘 사람이 보면은 똑같은 문제인데 실력을 못 갖춘 사람이 보면은 다른 문제로 보이는 거죠.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은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똑같이 나온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암기할 일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 나는 나도 물론 시험을 치면서 필요한 과목은 암기하는 게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절대평가 시험을 치면서는 암기 안 합니다. 절대평가 치는데 100점 맞을 필요는 없으니까. 상대평가 시험 칠 때는 남들보다 조금 더 맞춰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암기 방법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절대평가 시험 칠 때는 뭐 남들보다 잘 칠 필요 없잖아요. 60점만 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암기 방법을 만들지 않는데 특이한 거는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암기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사법시험 공부할 때 네. 사법시험 2차 치는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그때는 안 보고 써야 되니까 쓰기 위해서 암기하는 방법들을 공인중개사 1차 공부할 때 하더라고요. 그걸 왜 하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암기해가지고 암기 상황이 20가지가 되는데 그 20가지를 다 암기한다는 거죠. 근데 정작 시험지에 나오는 거는 5개밖에 안 나오는데 4개밖에 안 나오는데 어차피 4대 1인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 푸는 방법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객관식 시험 문제 푸는 방법, 주관식 시험 문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객관식 시험은 주어지 있는 것 이게 옳다 그러다만 판단하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외워가지고 외운 거에 있으면 맞고 외운 거에 없으면 틀리고 근데 자기가 다 외운 것도 아닌데 이러니까 옛날에 공법 공부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중개사 공부할 때. 거기 보면은 인가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뭐 사람들 보니까 인가사항, 허가사항을 다 외우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구별해가 다 외우지요? 그럼 나는 할 때 허가사항, 인가사항을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허가사항이 20개 이야기돼 있고 인가사항이 5개 이야기돼 있으면은 인가사항만 외웠습니다. 인가사항 5개를 외우고 그 안에 없는 건 허가사항이겠지. 뭔지는 모르지 뭐. 객관식 시험 푸는데 내가 그걸 외울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아는 인가사항 아니면 허가사항. 그러니까 암기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가 허가를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작은 거 한 개만 외우고 나머지는 저쪽에 다 있겠지 뭐. 없으면 할 수 없고 100점 맞을 거 아닌데 좀 강 크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짜잘짜잘하게 오만 거 다 외우려 하더라고요. 안 외운 거하고 똑같지요, 뭐 그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분석해 가지고 어느 부분에는 반드시 시험 나오더라. 그 부분은 정말 강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건 틀리면 안 되지. 그런데 나는 공부할 때 그런 것도 판단합니다. 공부를 딱 해보니까 이거는 공부를 해도 내가 못 맞출 것 같아. 공부할 때 나는 그런 걸 표시를 해놓습니다. 다음에 볼 때 그거 안 봅니다. 네, 봐도 못 맞출 거 왜 봐? 시간 절약. 예, 예. 그러니까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만 거 다 맞출라 해. 이것도 맞춰야 되고 저것도 맞춰야 돼. 그러다가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되는 거죠. 이 말 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네요. 모두 다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그러니까는 누구에게나 다 친절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친절한 사람이 아니다. 여기 어디든지 다 통용될 수 있는데 여기에도 통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빠뜨리고 다 갈라 하다가는 통째로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분량을 정하고 그 강약을 조절해 가지고 네. 자주 나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거는 절대로 틀리면 안 되죠. 근데 했어도 안 될 거는 안 보는 게 낫죠, 시간상. 근데 또 이래 이야기하면 또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 착각하실까 싶어서 공부를 처음 하면서 나는 이게 해도 안 돼. 그건 아니죠.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야 구별되는 겁니다.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이야 다 모르는 거죠. 봐도 모르겠더라. 그거 알라고 보는 겁니다. 참 그거 희한하죠. 아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봐도 모르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 참 좀 내가 그 당시에는 웃긴다는 표현까지 했는데 또 이 방송 저음에 계신 분들이 또 어떤 분이 계신지 몰라가지고 뭐 웃긴다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렵다 하고 모른다는 구별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모르면 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르는 것 같고 그 어려운 거 제가 말하는 의도하고 약간 다른데요.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모른다는 안 봐서 모르는 거고 어렵다는 거는 공부를 해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봐놓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안 봐놓고. 네, 안 봐놓고 무작정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렵다고 말할 게 아닌데. 예, 이거는 내가 안 봐서 모르는 것일 뿐이다. 네. 라고 이야기해야 될 걸 네, 네. 자기가 탁 봐가지고 모르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렵다가 아니라 모른다. 모른다. 예,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야죠. 예, 그러면. 그러니까는 시험 공부는 처음 시작할 때 공부는 모르는 걸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내가 왜 모르는 거지? 그러고 갈 건 아니죠. 알려고 안 노력을 했으니까.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정말 그 처음 중개사 공부하러 오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중에서 맨날 집에 그 골목에 보이는 중개사 간판이 그렇게 존경스러운 줄 몰랐을 텐데 오늘부터는 지나갈 때마다 존경스럽게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단하신 거 맞습니다. 네. 정말 그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시험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법대 안 나와가지고 중개사 공부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 법대 안 나오신 분들이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것 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공인중개사는 일단 절대평가라는 거죠. 그럼 절대평가는 작전을 잘 짜서 그걸 집중해서 단번에 끝내야 됩니다. 요새 한 방이 유행하던데 한 방에 끝내십시오. 한 방에. 멋지신데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걸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시험을 끝낼까? 시험은 무조건 빨리 끝내야 됩니다. 뭐 10년 한다고 쭉 10개 주는 것도 아니고 10개 받아봐야 필요 없고 한 개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오늘 아니고 아직 시험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 달 동안 고민을 하더라도 고민을 해서 정확하게 하십시오. 나는 이것만 한다. 이놈만 잡아 팬다. 해가지고 이번에 꼭 끝낼 방법을 생각을 해내시라는 겁니다. 오케이. 무작정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안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어릴 때 네. 부모님들이 우리 세대들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린들이 열심히 공부해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전부 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 어떻게는 그 안 열심히 했는지. 공부해가 뭐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열심히 공부해가 공부 좀 하는 우리나라 뭐 수재는 아니어도 준재들은 이제. 고시촌에 몰려가지고 10년, 20년 다 고시 공부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할 줄 알았지. 공부는 열심히 해. 목숨 걸고 열심히 해. 근데 뭘 열심히 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정말 운구기일 네. 하늘의 운을 타고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건 인간이 알 수 없고 그렇지만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늘의 도움도 없겠지요. 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알고 해야 도움을 받습니다.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될 것 같으면은 아무도 인생살이 고민 안 합니다. 이거는 좀 책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공부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네.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공부인데, 예. 네. 모르는 것을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공부를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시험을 좀 더 스트레스를 받고 오래가는 맞습니다. 길이 아닌가. 예. 그다음에 안타깝지만,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 더 기억하는 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요즘은 학원에 가면 젊은 사람들도 많은데 예전에 연세 드신 분들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딱 두 분만 이제 이야기하면 한 분은 그분은 자기가 시험 합격하고 나면은 내한테 해줄 말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아, 난 그분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네네.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그렇게 거꾸로 이야기했어요. 올해 꼭 합격하시고 그 말을 해 주시라고. 근데 그분이 합격하고 오셨어요. 그 당시에 연세가 한 60쯤 됐는데 합격하고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 이야기를 내가 수업에 써도 되냐고까지 물어봤습니다. 이분한테. 노하우였나요? 합격한 거 노하우하고는 아닌가? 조금 다른 건데 네. 그분이 내한테 처음 질문한 것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을 알기 전에 그다음에 이제 합격하고 나서 이제 그렇게 간간히 일을 하면 질문하시고 하면서 나중에 합격하시고 나서 내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유 선생 나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네. 국민학교지 그 당시요. 국민학교도 안 나왔네. 네. 근데 분명히 그분이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기가 그 해에 시험을 치면서 눈 수술을 했대요. 그 눈 수술을 해가지고 책을 1시간 보면은 눈 안마를 1시간 동안 해야 된대요. 그래도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는 작전을 잘 짜가지고,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거, 이놈은 하면 되겠다 하면은 딱 물고 늘어지고, 그다음에 해도 안 되겠다는 거 적당히 조절하고, 꽈락미 나는 방법, 아까 그는 방송으로 못 한다 했지요. 그 확률 게임, 그걸 잘 해가지고 합격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교도 안 나온 나도 합격을 했다. 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도대체 오픈 안 하는 그 내용이 나는 알고 싶단 근데 말이야. 그거는 공개적으로 지금 하면 우리나라 시험 제도가 다 말이죠. 바뀌어야 됩니다. 네, 알비스 TV 네 연락하십시오. 그다음에 네. 또 다른 한 분은 이제 그분도 기억하는데 이제 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어떤 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네. 쭉 앞에 앉아가지고 우시더라고요. 아, 야, 여자분 예, 여자분인데요. 남자는 웃지 않았을 것 같아서. 와, 그래가지고 왜 우시냐고. 이제 그 당시에는 학원들이 다 커가지고 강사실이 별도로 있었는데 오시라고. 그분도 그 당시에 한 50쯤 되신 것 같은데 자기는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다는 거죠. 집안 형평상 이제 대학을 못 가고 그래가지고
해서 지금 이제 중개사 공부를 하러 왔는데 자기는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래 잘했는데 왜 이걸 내가 못 알아듣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렵다. 네. 공부하는 게. 네. 그건 내가 그랬어요. 30년 전에 공부 당연한 잘한 것. 30년 전에 공부 잘한 거하고 지금 처음 공부하는 거고 그렇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네. 건데.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많은 그 공부하신 분들이 뭐 내도 내노란 대학 나왔어. 뭐 그러시는데 그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이제 뭐 너무 어줍지 않게라고 표현하면 되나 쉽게 봤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시험이라는 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호랑이가 생쥐 한 마리를 잡으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큼이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작전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호랑이가 생쥐 한 마리 잡으려고 따라가는데 아무런 작전 없으면 그 생쥐도 못 잡죠. 그러니까는 그만큼 계획을 딱 정확하게 짜고 과목 특성에 맞게 짜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민법 과목하고 다른 과목도 이거 이야기하면 또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마음 상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다른 과목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A 과목, B 과목, C 과목이 점수는 똑같지만 투자해야 될 시간은 다릅니다. 그다음에 시험이라는 거는 절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절대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시험 시간이 길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시험 범위가 똑같은데 길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뭐 몇 달 만에도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1년이 돼도 안 되고 이유가 뭐지 도대체? 나는 머리가 나쁜가가 아닙니다. 작전을 잘못 세운 겁니다. 집중할 때는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목 특성에 맞게 작전을 짜야 됩니다. 뭐 솔직히 깨놓고 내는 내가 중개사 시험 합격할 때 그때 나는 단번에 한 방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세법은 아니 이론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이론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우연만 발생했습니다. 근데 나는 그 줄 세웠습니다. 세법 선생님들 다 쫓아오십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유, 큰일 났다. 우리 세법 선생님 친한 분들 계신데, 큰일 났어. 죄송합니다. 세법 과목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저는 세법이 선택을 안 하신 거죠, 공부를? 법대를 오래 다니고 사시 공부를 오래 하면은 더하기 빼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한테는 어려우니까. 저는 봐가지고도 점수를 못 얻을 것 같아서 너무 어려워서 그 과목이 그래서 그냥 줄 세웠습니다. 공시법을 다 맞췄으니까 그래도 줄 세워도 맞추는 거 있죠 그게. 네, 그래가지고 점수 많이 남았습니다. 혹시 또 시청자 중에서 나중에 민법 교수님 보시면 네가 그렇게 잘했다고 그러실까봐 또 걱정이 되네요. 한 개 더 이야기하면은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당시에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민법은 그물 안에 고기고 그 그물이 좀 크지만 학계로는 그물 밖에 있는 고기다. 그러니까 민법은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잡으려면 다 잡는 거죠. 조금 얘기해요. 학계로는 이거는 학문이라는 거는 어떤 게 나올지 몰라.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내를 손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작전을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네. 작전에 성공하셨어요. 작전에 성공했어요. 네, 작전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